오늘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초 R 코딩 맛보기로 저희가 오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와, 어제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막차 타고 귀가하셨을 텐데 이른 아침부터 거의 600명이나 들어와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공지사항 나갈 거고 코멘트 함께 찾아보고 지난주 수업 복습 그리고 R 코딩 오늘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연조교님께서 코드 퀴즈풀이 영상을 올려두셨어요. QR코드 찍고 돌아가시면 저희 도연조교님의 퀴즈 영상 보실 수 있는데 약간 디제잉 느낌으로 찍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기말과제 하실 때 복습하실 때 사실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출석 확인은 경환조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확인해보시고 여러분 출석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퀴즈가 없죠. 슬라이드 코드에 퀴즈가 없는 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R 지금 같이 실습을 해서 그 파일을 아이리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블랙보드에 탑재해 주시는 게 오늘 이번 주차에 7점을 획득하시는 방법입니다. 스페셜 게스트 이 슬라이드까지 왔을 때 이제 문과대생의 코딩을 하면 어떤 일이 있냐? 저희 사회학과 14학번 배진태 선배님을 모시고 뭔가 그 코딩을 시작하는 우리 코딩 뉴비들, 프로그래밍 뉴비들에게 우리 선배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코너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코딩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저한테 어떤 그 방식으로 제 뭐 미래의 어떤 뭐 커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뭐 확실히 알고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교 시절에는 뭐 이것저것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사고의 그런 그 다양성들을 접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막 자신 있고 잘 아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좀 다른 수업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었고, 그래서 사실 또 사회학 그 개론 수업을 뭐 많이 듣다 보면 사실 사회학의 뭐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랑 또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사회학과 안에서 보는 그건 경제학이나 심리학에 비해서 사실 또 경제학과에서 실제로 뭐 그 배우는 어떤 사고의 방식들은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경제학과 수업도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그 뭐 코딩이라는 게 뭐 그 꼭 이거를 뭐 그 내가 어떤 기술이로서 써먹어야지 막 이랬었던 마음보다는 그냥 제가 그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도구 중에 하나, 또 이제 대학교 시절에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곳이 아니라면은 뭐 또 진짜 코딩 학원에 뭐 돈 주고 뭐 가서 뭐 배워야 됐을 텐데, 뭐 사실 그러지 않고 대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또 그 지금 제가 박사 그 생활하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큰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듣기로도 놀랍네요. 그 뭔가 대학 시절에는 자신 있는 것 외에 조금 다른 방식의 사고방식에 노출되는 경험들을 많이 쌓고 싶었는데, 이런 파이썬이나 코딩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역도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가 궁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코딩을 해서 뭐를 해야지라는 어떤 도전적인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호기심, 그리고 어쨌든 대학 시절에 겪어야 되는 성장의 어떤 한 방법으로서 코딩을 접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 박사 가보니까 코딩을 잘하는 스킬셋들이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지금 벌써 580명이 들어와 계신데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리액션을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선배님께 알려드릴게요. 이 도약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딱 첫 발을 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잘하기 위한 꿀팁,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 학생들께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슬라이드 창에 어떤 학생분께서 되게 멋있어요, 느낌표 샤우팅 해주셨습니다. 음. 사실 이게 그 뭐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계속 좀 비교를 하게 되지만, 사실 그
잘한다는 거의 기준은 되게 조금 그 유동적이잖아요.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에 따지면은 지금은 그래도 제가 뭐 조금 자신이 있는 상태이지만 사실 뭐 또 더 뭐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직 또 배워야 될 게 워낙에 또 이제 많은 상태이고 음.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원래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아는 것보다는 뭐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그 저도 그 제가 아는 거를 할 때는 그 뭐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러지만 또 그렇지 뭐 또 주변에 저희가 또 그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처럼 코딩을 잘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뭐 제 룸메이트도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고 또 주변에 뭐 통계학과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쓰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 내가 나의 필요에 맞춰 가지고 어떤 그 작업을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코딩으로 뭐를 할 수 있지?'라는 그런 그 질문이 명확히 좀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서 하다 보면은 내가 그거만큼 할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같이 배우는 게 제일 그 배움에 있어서 좀 빨리 늘게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분야든 그 혼자서 하면은 계속 뭐 어제 봤었던 그 뭐 기사나 연구도 그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하는데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어 그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몸에 잘 그 익는다는 그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운다면은 항상 좀 같이 또 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뭐 그런 스터디 게 그룹 같은 아닌가.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 같이 하고 네네네네네. 뭐 네네. 스터디 그룹이든 아니면 뭐 연구든 공모전이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그 공부하는 게 제일 좀 그 돌이켜 보면은 좀 가장 크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인커리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스터디 그룹을 짜서 같이 나가고 싶은 공모전을 하나 정하고 사실 프로젝트 베이스로 러닝을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그 NIU 머그컵인가요? 보라 색깔. 와, 이제 고대를 떠났다고 아 이제 바로 보라색으로 갈아타셨어요.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질문 올라왔어요. 김태령 학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주변에서 문과 친구들보다는 공대 친구가 훨씬 유학을 가는 게 흔하고 문과는 미국에서 학위 받기가 훨씬 어렵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선배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 학교에 지원하실 때 코딩 잘하는 게 큰 경쟁력이 되었을까요? 뭐 사실 문과에서도 유학을 나가는 케이스들이 어 굉장히 뭐 적지는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코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련도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사실은 올해 NIU에 합격한 친구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필드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서 물론 그 year by year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 이제 유학을 나가거나 주변에 문과대에서도 유학을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이제 물론 이제 국문과는 이제 유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고대 국문과가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사학과, 고대사학과가 한국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지 한국 최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유학을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뭐 언어학과나 뭐 불문과나 당연히 유학을 가실 수가 있고 그런 커리어 패스를 생각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코딩 기술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디지털 휴머니티도 굉장히 큰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intellectual curiosity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적 특성 플러스 이과적인 새로운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커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게 독이 되죠.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랩 친구들이 유학을 잘 나가는 이유가 지금 뭐 제가 고대 온 지 지금이 10학기밖에 안 됐지만 제가 받았던 1, 2, 3번 학생들이 다 유학을 나갔거든요. 지금 뭐 진태가 가장 먼저 나갔지만 올해도 또 유학을 나가고 그래서 퀀트 쪽을 하면 유학을 나갈 왜냐면 기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셋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아. 학생들에서 봤을 때는 10년 선배면 우리가 엄청난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네. 내가 10년 뭐 전이었다면 그렇기는 하죠. 예. 네.
뭘 했을 것 네네. 같아요? 아니 근데 워낙에 사실 뭐 대학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은 뭐 졸업하고 이후로도 뭐 본인들이 뭐 개척을 하든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길을 걷든 그 뭐 진로의 문제든 아니면은 뭐 방향의 문제든 사실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어떤 뭐 일률적인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어 대학교 시절에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런 내가 잘 모르는 수업을 들어보는 것처럼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엄청 후회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대학 돌아갔었으면은 제가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버블 안에 바깥의 사람들이랑 더 많이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사실 안 늦은 거 알죠? 아, 지금 네, 알죠. 예, 버블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지금 뉴욕에 있으니까 사실 저희 뉴욕 특파원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 부르긴 하는데 저희 배진태 특파원님, 뉴욕 특파원님께서 어,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지금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학생 때는 훨씬 더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그죠? 그래서 네, 오늘 맞아요. 나와 내 안에 버블에 있지 말고 낯선 것들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뉴욕에 지금 벌써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 늦은 시간에 저희 이사학번 후배님들을 문과대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저희 배진태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뭐 배진태 선배님 들리지 않겠지만 다 같이 모니터 앞에서 박수 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 교환 학생은 안 했었어요. 채민 학생님 물어봤는데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 학생들이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한국 오면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짝짝짝짝 애들이 막 난리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그럼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커멘트와 함께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지난주에 너무 벅찬 커멘트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커멘트들이 많아서 제가 뭘 골라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떤 학생분께서는 너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수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읽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코딩을 통해서 아까 배진태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배우고 크고 성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실습을 해보니까 너무 유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친구들이 많았어요. 커멘트를 남길 때는 그냥 하나하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상평을 한눈에 분석할 수 있어서 뭔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쓰는 일 자체에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사 분석을 하면서 기자님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마찬가지고 사실 신은경도 여러분들의 커멘트를 굉장한 저만의 어떤 필터로 셀렉션 바이어스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스스로의 인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긍정적인 면에서 놀라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사람이고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사람 혹은 데이터 과학이라고 한다면 사이언티스트나 혹은 어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오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착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편지 아닙니까?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친구분 상 줘야 돼. 왜냐면은 거의 이 정도면은 진짜 편지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난 수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다른 부분의 생각이 궁금했었다. 그런데 이 학우분들의 반응들을 저희들이 수업 주제로 활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 비대면 수업 같지 않고 대면 수업 같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습실에 찾아갔던 그 학생분, 저희가 이름을 가렸던 그 학생분이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지난주 수업도 어려웠지만 그 전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 짜여진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습니다. 교양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업에 대한 교수님의 애정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친구분께서 수업이 벌써 11주 차인데도 교수님의 성실한 태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통 학생에게 교수가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초반에 텐션이 사실 꺾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학기 초에 우리 1사학번 중문과 1사학번 선배님을 봤을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첫 1, 2주 차에 느꼈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12주 차에도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아마 이렇게 저희 학생분들의 열정이 보여지고 항상 열심히 커멘트를 남겨주고, 사실 여러분도 이 왼쪽에 이 커멘트가 한 학생이 남긴 커멘트예요. 제가 여러 개 섞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의 커멘트보다 훨씬 많은 커멘트를 남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적극적인 학생분들이 있으니 저희 열정과 텐션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려요. 지지난 시간이죠. 학기 초에 22% 코딩을 해본 78%의 저희가 코딩 초보들을 데리고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지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 분석을 실습 38%가 성공을 하는 놀라운 성장 신화를 저희가 봤었죠. 지난주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을까요? 71, 71%.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게 사실 교양 필수인데, 교양 수업인데 어떻게 코딩 하나도 못하던 친구들, 78%의 코딩을 못하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 텍스트 어널리시스에서 상위 단어를 뽑고 그런 것들을 71%가 성공했다는 게 여러분들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신은경한테 코딩 배웠다고 소문내주세요. 저도 제 학생들이 이렇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실 이번 주에 축제로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서로서로 코딩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까 저희 배진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딩을 혼자 하면 진짜 힘들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금방 까먹고. 그런데 같이 뭔가를 했어. 내가 누구에게 이거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줬어. 그거는 사실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서 서로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코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습실,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습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4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들께 배려해 주시는 엄청난 서비스인데 지금이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주에 제가 사실 슬라이더 창이 학점에 전혀 안 들어간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그 얘기를 은근슬쩍 흘리긴 했었어요. 아니다, 성적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 박제를 해가지고 이거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그러면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근데 지난 시간에 447명이나 슬라이드 창에 입장을 해주셨고 903개나 되는 여러 가지 커멘트들을 남겨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덕에 제가 이 수업을 이 텐션으로 11주차, 12주차까지 쭉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공지사항 나가면 여러분 어디까지 읽어요? 궁금해서 어디까지 보세요? 안에를 그 공지가 오면 열어서 읽어보시나요? 이번 주 수업 공지가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는 날이 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수업을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기자님께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그 수업에 인터뷰를 하셨던 저희 수업 학생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그 학생분도 저한테 교수님께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사실 그 학생분의 이메일을 받고 제가 굉장히 반성했어요. 왜냐면은 그 학생분 기사를 제가 전면에 띄웠으니 그 인터뷰하신 저희 수강생분들, 어쨌든 기사라고 하는 게 실명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수강생분을 제가 보호하지 못했고
기자님도 실명이신데 사실 문과대 2학년 학생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커멘트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학생인데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 여러분들께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문을 써봤습니다.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여러모로.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 시간부터 실제 데이터 실습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페이퍼 썼던 것에서 처음에는 quantitative, 그 다음에 저희 텍스트 어널리시스 코드를 실습에 올려놨던 건 여러분들 따라해 보셨으면 이거 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 학생들의 커멘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월드 크라우드를 만든 건데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위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했던 리액션들 5,800개의 리액션이었고 지난 시간에 데이터 속의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사실 신은경이 보는 그 커멘트와 여러분이 보는 커멘트는 많이 다를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봤던 커멘트 중에 지난 주 거만 제가 국한을 했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셨었나요? 저에게 사랑 고백하는 커멘트들은 저도 인상적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제 일기장에 박제가 되는 거죠, 그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속에 있는 현실과 우리 친구들이 받았던 인상, 그리고 제가 필터링을 해서 수업 앞에 항상 보여주는 커멘트들 혹은 슬라이드 안쪽에 배치된 커멘트들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데이터 속에서 보여지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사실 제가 오늘 R을 살짝 끼워 넣은 것은 R이 상대적으로 파이썬보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트로니까요. 난이도가 갑자기 뚝 떨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번 주간 자체가 축제라서 금요일이고 정말 거의 체력이 고갈되었을 아침일 것 같아서 일부러 R을 지금 넣고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파이썬으로 돌아가서 김은재 선생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토픽 모델링이거든요. 그 안에 이런 토픽이 이렇게 분포돼 있다. 이거를 김은재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 커멘트 가지고도 해주실 거고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어떤 학생분께서 지난주에 남겨주신 커멘트인데 학생들 커멘트에서 대체로 어렵다는 데이터가 없었던 건 교수님의 밝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드는 분위기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칭찬인 거죠, 이 커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커멘트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데이터 속에 있는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속에 있는 현실인데 지금 이 학생분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데이터가 생산되는 맥락이 있는 거죠. 저희 수업이라는 맥락. 그리고 그 수업에서는 교수자 신은경이 금요일 아침부터 진짜 에너지 빵빵 넘치고 하트 뿅뿅 하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뭔가 이렇게 금요일 아침에 수업을 해서 미안한 마음을 다른 것들로 풀려고 하는 애씀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도 제가 애쓰는 게 교수님이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어렵다고 칭얼대지는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생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underrepresent,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저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눈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저는 지난 시간에 데이터 속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로 어떤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이 데이터 속에 포착된 현실상에는 괴리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학생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데이터가 과연 진짜 현실을 잡아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2학기 때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사회학과 선배님 중에서 지금 여러분 한국리서치 아세요? 한국리서치의 노익상 회장님께서 사회학과 선배님이신데 그 노익상 회장님께서 지금은 이 한국리서치라는 거대한 조사회사의 회장이시죠. 그런데 7 몇 학번이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한데 그분이 그렇게 학계의 스타가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조사 업계에, 리서치 업계의 스타가 됐던 결정적인 일화가 뭐였냐면, 그 노익상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직원이던 시절에, 리서치 회사를 조그만한 걸 운영하던 시절에 하이튼과 진로에서 마케팅 조사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 회사에서 우리 마케팅에 어떤 걸 바꿔야지 훨씬 더 우리가 세일즈를 높일 수 있을지 시장 조사를 좀 해달라라는 이제 리서치 업을 하나 받으신 거죠. 근데 그 시장 조사를 막 하시는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실제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 건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 맥주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 맥주를 훨씬 더 많이 마시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용역을 맡긴 회사에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PT, 그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장 조사였거든요. PT를 하는데 그 회사 임원이 이러더래요. 갑자기 그 회사의 데이터, 매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무슨 소리냐. 실제로 경쟁사의 맥주보다 우리 맥주가 훨씬 더 많이 팔린다라고 갑자기 데이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노익상 회장님께서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마켓에 나가서 실제로 술집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무슨 맥주를 마시는지를 봤을 때는 경쟁사 맥주를 훨씬 더 많이 마시고 있었거든요. 왜 이랬을까? 왜 노익상 회장님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진짜 수많은 맥주집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마시는 맥주를 조사한 것과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용역을 받았어. PT를 하는 자리야. 파이널 PT를 하는 자리인데 그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내 연구를 막 부정을 해. 그랬을 때 노익상 회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 내 데이터가 틀렸을 리는 없다. 그런데 당신의 매출 데이터와 내 데이터가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찾아오겠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나서 그 모순이 있었던 이유를 찾으셨어요. 뭐였을까요? 시장에 실제로 나가서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들이 어떤 맥주를 마시는지를 봤더니 상대 맥주를 많이 마셔. 그런데 맥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은 맥주 경쟁사보다 자기 회사 매출이 훨씬 많아. 이 차이 뭘로 설명됐을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이거 맞추면 솔직히 한국 리서치 바로 취직해야지. 현대미술 전시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하트가 예쁘셨다는 뜻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신박한 말씀 드시면 제가 노익상 회장님께 여러분들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의 차이가 있었을 실제로? 네, 이거 김세진 학우님 무슨 과세요? 이 답변 너무 좋지. 팔리고 얘를 병 개수는 많아. 그런데 그 각 병마다 한 잔마다 가격이 다르다면 실제로 매출량은 적게 팔리는 맥주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지. 너무 좋은. 곽호승 선생님이 모직분의 차이. 한 단체에 대량과 국문과 학생이시네요. 도매와 소모의 차이. 계약이 맺어진 곳이 있어서 계약 때문이다. 특수한 곳으로 많이 나갔을 경우에 이렇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먹히진 않을 것이다. 와, 진짜 신기해. 실제로 그 전설 같은 이유는, 그래서 이 노익상 회장님께서 식당에 밥과 집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죠. 식당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맥주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를 선호할 수 있어. 다들 너무 좋은 이유예요. 그래서 식당에 다시 갔던 거죠. 맥주집을 다시 가봤더니 이유가 경쟁사에서는 맥주 컵을 어마무시하게 시장에 깔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하이트를 마시는데도 테라 잔에 마시는 거야. 맥주 잔에 테라가 박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테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에 무슨 맥주가 들어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노익상 회장님이 그거를 발견하신 거죠. 너의 데이터도 옳고 나의 데이터도 옳았다. 그런데 경쟁사에서는 원래 이렇게 맥주 납품을 할 때, 주류를 납품할 때 뭔가 이렇게 상품 같은 거를, 굿즈 같은 거를 같이 끼워서 주잖아요. 병따개도 될 수 있고 막 이런데 맥주 잔을 굿즈로 계속 깔았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는 그 잔에 적힌 그 글씨, 그것 때문에 경쟁사를 훨씬 더 많이 마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 조사를 맡겼던 회사에서도 거기에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맥주잔에 회사 로고를 박아서 엄청나게 많이 시장에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분들이 남겨둔 이 코멘트가 너무 데이터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혹은 문과생 입장에서 데이터 과학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데이터는 어떤 형식으로 생성됐을까? 우리 학생들의 성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했을 거야. 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필터링 됐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직관과 컴퓨터의 대결, 지난번에 저희 학생분께서 굉장히 잘 서머리를 해주셨었는데, 여러분께 여쭤봤잖아요. 이 컴퓨터 속에 있는, 죄송합니다. 데이터 속에 있는 현실은 사실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도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분들께서 어렵다가 상위 커멘트로 등장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어려움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 찾아봤어요. 어려웠지만, 이게 어떤 학생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한국어라는 것이 가진 특성상 변형이 너무 많다. 지금 어렵다에 관련된 변형어가 34개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려웠지만, 어려워서, 어렵지,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지만, 기타 등등. 34개나 등장하실 줄 알았어요? 이 34개나 되는 어려움과 관련된 단어들 중에서 어려웠지만 보통 이렇게 나오면 재밌었어요. 어려웠지만 많이 배워갑니다. 뭐 이런 코멘트를 여러분 남겨주셔서 버의 형태를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어려웠지만이라고 하는 게 498번밖에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남겨주신 학생의 코멘트를 기반해 봤을 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안 어려워서 안 적어주신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신은경 교수님 너무 애쓰시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필터링이 충분히 됐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vs 직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퀘스천 5에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탑 5라고 생각하는 것은 코딩, 교수님, 수업, 파이썬, 재미 등장하게 됩니다. 재미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직관에 있어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어요. 재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탑5로 골라주신 거 안에 재미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너무 열심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이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수집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는 이 2학기 때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지금 또 이 어렵다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약간 샤이한 스타일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좀 어렵다라고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과소대표된 거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수업은 학생들이 재밌어해, 즐거워해 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는 리얼리티를 잘 포착하진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대략 40분 만에 저희가 R을 한번 독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문과대생들이 더 편하게 느끼는 거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R을 안 다룰 수가 없어. R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태, 아까 좀 전에 들었던 배진태 선배님도 실제로 NI에서 하는 것도 R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문과대생들에게는 R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맛보기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새로운 언어에도 쉽게 익숙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 말이 맞는지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저희 파이썬이 몇 년도에 개발됐는지 기억나실까요? 샤우팅 기억하시는 분? 슬라이더 창이 조용해. 지금 아무도 기억이 안 나? 파이썬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그래도 89년, 91년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90년. 이걸 기억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파이썬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사실 우리가 잠시만요. 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이걸 배운 지가 언젠데. 파이썬은 실제로 199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1년에 파이썬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기도 반 로썸.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지? 근데 이 로썸이 만들었을 때는 로썸은 원래 C 언어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파이썬은 C 언어를 간소화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고 C로 갈아타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학습할 R은 실제로는 통계를 하던 사람들이 만든 패키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통계 분석의 방점을 많이 찍히고 있고요.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함께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도 제가 지난번에 창을 보여드렸을 때 그냥 깜깜한 창이에요, 원래. R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터미널 창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터미널에다 대고 이런저런 코드를 짜면 백엔드에서 돌아가서 그 결과를 화면에 프린트해서 보는 파이썬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93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학기 초에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알면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게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2년에 제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 조교를 선발할 때 냈던 조교 선발 문제였어요.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자기가 시각화를 하나 해서 제출하시오. 그리고 시각화를 잘한 친구들을 제가 뽑았었는데 이게 조수민 조교님, 그리고 이게 주희진 멘토님. 요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소재령 멘토님. 요 슬라이드 시각화들이 싹 다 R을 활용한 시각화였어요. 그래서 시각화 패키지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문 계열에서는, 문과 계열에서는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시각적으로 딜리버를 잘하는 게 사실은 PT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진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자가 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사회학과 학생 중에서는 뭐 카이스트 전산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개발자 루트로 가시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문과 1사학번 그 권중훈 선배님도 사실은 CTO예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컬한 디벨롭을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 시각화는 근데 일반적으로 문과생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툴킷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로그인을 해주실게요. 로그인 하신 친구들은 샤우팅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지금 오늘 R 처음 로그인 하는데 지금 저희가 R로 시각화를 할 수 있고 결과물을 프린트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로그인 빠르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로그인은 다들 잘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금요일 날 제가 이거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메일로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메일로 가입하시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계정을 하나 만드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로 고대 메일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제가 고대가 무슨 지메일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뀐 걸 깜빡한 거예요. 전 다시 지메일 계정으로 돌아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 이거 가입하려고 했더니 고대 메일로 들어갔더니 에러가 납니다. 수업 마치고 한두 시간 만에 학생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분께 제가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동이다 라는 답장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로그인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보는 페이지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R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면처럼 아이고 너무 멀리 있다. 예전에는 굉장히 그냥 터미널 창에서 코딩을 했었어야 되는데 RStudio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4개의 창이 있는 패널로 저희들이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들어가셔서 여기 New Space 하나를 클릭해 보십니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운로드를 하셨으면은 또 다운로드 하신 데서 하셔도 되는데, 오늘 실습을 따라 하는 것은 RStudi오인데, 이게 구글 콜앱처럼 그냥 클라우드 상에서 서버에 있는 R을 구동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구글 콜앱 써봤잖아요. RStudio 클라우드도 내 컴퓨터에 깔지 않고 그 서버에 깔린 R을 실행해서 결과물을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자, 뉴스페이스 클릭하셨을까요? 이름은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Good.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그리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그 조경님들께서 도움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SW 김주연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첫 R스페이스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들어가셨을까요? 뉴스페이스를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잠시만요. 프로젝트까지 여신 분들은 샤우팅을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수업 진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패널이 딱 4개가 뜨면은 성공. 감사합니다. Over, good. 신기하죠? 지금 내가 처음 보는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템플릿 설정? 자,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습니까? 아직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 건 아니는데 미리 해놓은 친구들도 계시고, 자, 요 4개의 자, 다시 한번 뒤에 갖다 놓을게요. 요거 뉴스페이스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뭐가 딱 열리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4개로 이렇게 안 보이시고 3개로 보이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내 창으로 분할이 되지 않았으면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제가 한 몇 분만 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성공하신 친구들이 샤우팅을 좀 남겨주세요. 끝. 자, 그러면 콜앱보다 안 뜨시는 친구는 네네네, 그냥 처음 나오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안 뜨시는 친구들은 그거를 캡처해서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조교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Good. 좋습니다. 자, 처음 본 이 친구들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파이썬을 하는 것보다 문과대 학생들에게 쉽다고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명령어를 실행하는 콘솔 창, 원래 R은 여기 콘솔 창이 원래 R이에요. R 터미널. 그리고 그 위에 스크립트 창이라고 적혀 있죠. 이 스크립트 창은 노트야. 노트 필기장. 그래서 그냥 내가 코드를 작성해 놓고 노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그 밑에는 콘솔 창,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진짜 창이에요. 창. 왜 그러냐면 내가 생성한 데이터가 뭔지가 거기 막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했을 때는 얘가 예를 들어서 df 해서 소프트웨어 커멘트들을 담아 넣었을 때 그 df가 어디 있지? 제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 RStudio라는 GUI는 여러분께 내가 뭘 만들었는지를 저 환경창에 또박또박 무슨 아이템이 네 폴더에 들어있어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원래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워킹 디렉토리 폴더라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제가 보내드린 아이리스 파일을 업로드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소스 입력창이 1번, 콘솔 창이 2번, 환경 창이 3번, 파일 창이 4번입니다. 요 4가지 창을 한꺼번에 보고 코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워요. 왜냐면 파이썬 콜앱을 돌리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해서 파이썬을 연습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치고 결과물이 프린트가 되는데 걔네들이 어디가 있는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이 4분할로 뜨지 않으면 다시 요 버튼 2개를 누르시면 4분할로 뜰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콘솔 창에 기본적으로 커맨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콘솔 창에다가 A, 화살표 10 이렇게 치고 엔터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을 치시면 돼요. A,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는 equal을 썼잖아요. 대입할 때. 그런데 R에서는 화살표를 씁니다. A에다가 10을 넣어줘. 치시면 어떻게 돼요? A에다가 A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저장하라고 했을 때 어떤 변화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셨나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 주죠. 그죠? 환경창에 A10이 새로 생겼어요. 그죠? 환경창에 데이터가 떴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 A, 그 다음 주 아래 칸으로 넘어갔죠. 주연 학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 밑에 프린트, 괄호 열고 A. 이제 이게 뭔지는 알겠죠. 우리가 R을 배우지 않았지만, 프린트 A라고 하면 우리가 만든 A라는 오브젝트를 출력하겠구나. 프린트 A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 뜨셨을까요? 10을 출력하는데 성공하신 분 샤우팅. 축하드립니다. 지연님, 서연님, 우준님, 채연님, 승현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R 처음 해둔 거 맞죠? 훌륭하세요. 봐봐, 사실 우리가 파이썬을 배웠더니 R을 그냥 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와닿는 게 생기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우리는 파이썬을 10주 만에 풍어를 읊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썬만 읊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진짜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진짜 하나를 들어갔을 때 그 하나만 잘 파도 다른 걸로 쉽게 익스플로러블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4분할 화면에 나오시지 않는 친구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누르시면 콘솔 창 위에 뭐가 뜨는데 요게 없어도 바로 치셔도 돼요. 이게 바로 콘솔 창이고 그걸 치시면은 저희가 스크립트 창이라고 노트가 그 위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은 콘솔 창. 어우, 훌륭하십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친구들께서 성공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해볼 수 있을까? 헬로 월드를 출력하려면 지금 텍스트를 헬로 월드 하고 프린트 텍스트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파이썬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야. 그죠? 근데 지금 화살표 방향이 반대. 요렇게. B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텍스트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까 A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B라는 객체를 만들 건데요. 변수명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헬로 월드를 넣을 거야. 근데 이 헬로 월드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 숫자가 있었고 스트링 변수가 있었죠. 스트링 변수는 뭘로 한다? 따옴표로 한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따옴표로 저장을 해주면 R도 똑같이 얘는 숫자나 다른 것이 아니라 스트링 변수구나, 문자열이구나 라고 해서 B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print B 하면 hello world 이렇게 출력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B에다가 hello world를 넣고 print B. 프린트 헬로 월드도 그냥 돼요. 와, 김태령 학생님 진짜 똑똑하다.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 맞아요. 기슬 학생님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제 대강 감이 오시죠? 파이썬에 풍어를 넣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만나도 사실 대강 감으로 코드를 돌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실제로 B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헬로 월드 넣어주고 프린트 B를 안 하고 그냥 프린트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헬로 월드를 출력해. 저희 만약에 태령님이나 스라님처럼 하면 뭐가 다를까요? 환경창에 B라는 오브젝트가 안 생기겠지. 그런데 제가 보내주신 이 코드처럼 치시면은 환경창에 내용 엔터 누르고 나면은
네, 거기서 내용을 못 지워요. 콘솔 창에서는 이거를 위에 엔터를 치버리면 실행이 이미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솔 창에서 코드를 수정을 못 하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아이리스 파일을 불러드리면 스크립트 창에서는 수정이 가능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지님. 환경창에 저장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게 이제 답답함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은 R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그랬고 R을 먼저 배웠거든요, 파이썬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그냥 쉽다, 내가 뭘 하는지가 눈으로 바로 들어온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바로 환경 패널에 만들어진 객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스 입력 창에는 여러분들이 쳐보셔도 돼요. 자, 소스 입력 창에다가 몇 가지 쳐볼게요. 자, 지금 요 1번 패널에 가셔서 오, 그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 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소스 입력 창에는 run이라고 저 위에 보이는 걸 누르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run을 눌러주시면 요 위에 꼭대기에 보면 여기 run이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어요. 치시고 나서 run을 눌러주시면 갑자기 환경창에 X, Y, G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저희가 오늘은 실제로 아이리스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실제로 소스 입력 창에는 그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쳐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거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코드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run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요 아래 콘솔 창에서 위에 썼던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XYG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다음번에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벡터, 매트리스, 우리가 파이썬에서 하던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스크립트 창에서 쓴 다음에 run을 누르시면,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 환경창에 데이터 형식으로 매트릭스는 저장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변수로 저장이 돼 있다. 요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도 다 여기 환경창에 저장이 되고 변수들도 환경창에 저장이 바로바로 됩니다. 훨씬 더 직관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데이터라고 환경창에 저장된 애들을 그냥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어를 보여줘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R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저희가 실험을 같이 해볼게요. 저희가 아이리스 RMD 파일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RMD 파일은 사실은 R 파일 중에서도 R Markdown이라는 문서 파일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거는 코드 플러스 텍스트를 같이 해서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보고서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내드린 게 그냥 R 파일이 아니라 R Markdown 파일이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 주목.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다들 바짝 누워 계셨으면 이제 일어나서 앉으셔야 되고요. 다른 거와 함께 보다가 지금 화면 저 상단에 한 3cm 버전으로 있으셨으면 화면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실 7점짜리 아이리스 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아까 환경창 밑에 저희 워킹 디렉토리 파일에 보면은 중간에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업로드 버튼 클릭하면은 오른쪽처럼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choose 파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장해둔 그 아이리스 RMD 파일을 뭐 그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찾아서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성공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은 환경창에 요 밑에 디렉토리 파일에 아이리스 RMD가 딱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까지 성공하시면 사우티 오! 되게 빠르게 성공하는데? 오, 감사합니다. 눈물 날라 그래. 이렇게 잘하기 있어? 어제 축제 안 가셨어요? 너는 어제 축제를 갔다 와서 학생들이 못 따라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지금 성공하신 친구들은 어제 축제 안 갔다 오신 친구들인가요? 궁금해서. 학교에서 자거든. 야, 이거 신입생일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축제에서 신나게 놀고 학교에서 자고 지금 수업 듣고 계신대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파일 형식 되게 독특하죠. 저희 선생님들께서 지금 조교 선생님들께서 각각 단톡방에 아니요, 맥북에서도 업로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선생님들의. 아영 학생님, 지금 아이리스 아래,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다가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들어오시면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R 스튜디오 클라우드 상에 탑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아이리스 RMD 파일이 들어가야 돼요. 괜찮으실까요? 자. 만약에 오늘 지금 파일을 안 다운받아 놓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뭐 로그인을 안 된 상태라면 이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서 실습하시면 되고 제가 미리 예습하라고 보내드린 R 그 영상 있잖아요. 똑같은 실습 파일이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나중에 한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클릭, 아이리스 RMD 클릭. 교수님의 코드가 제게 왔어요. 이렇게 뭔가 되게 낭만적인데, 네, 제 코드가 여러분께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R 인트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R 인트로가 author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습니다. 김태령, 최하은, 김지연 이름으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김지수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author에다 자기 걸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게 R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슨 설명 같은 게 필요하다. 요 위에 있는 코드들이 간단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시간이 부족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코드는 지금 땡땡땡 R 지금 15줄 보이시나요? 15줄부터 24줄 약간 이거랑 다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열어볼게요. 지금 보내드린 그 파일에서 코드 부분과 막다운의 뭐 PDF 파일에 필요한 다른 코드들이 섞여 있는 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름 바꾸신 분들 뭐 굳이 안 바꿔도 되지만 지금 혹시라도 여기 스크립트 창에 아이리스 파일을 띄웠다 하신 친구분들은 샤우팅을 계속 해주면 진도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신 그 아이리스 파일을 보시면 R 인트로라고 돼 있고 author 은경신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은 점점점 밑에 회색깔로 바뀌어 있는 좋습니다. 그 코드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실 거야. 그 코드 파일이 청크 파일이 회색이 된 게 코드 박스야. 그리고 그 파일 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약간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이 R 막다운 파일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 슬라이드 제가 그 패들렛 창에 이걸 남겨놨어요. 노션 페이지를. 조금 더 궁금하시면 그 노션 페이지를 읽으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똑같아요. 저희가 뭐 파이썬에서 A하고 1을 더하면 파이썬은 A1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R은 그게 아예 안 돼요. 스트링이랑 숫자랑 더하는 거를 못해. 그게 파이썬과 R의 가장 큰 차이라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지금 요 박스 안에 있는 회색 박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파일에 24줄부터 33 세 번째 줄까지가 사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거는 무시하고 바로 41번째 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1번째 줄에 우리가 우선은 요것도 시간 관계상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한번 쳐볼까요? str 저기 library ggplot 요거를 먼저 해볼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41번째 줄에 세모 초록색 화살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팝업 창이 하나 뜰 거예요. 팝업 창이 뜰 때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 그 전에 팝업 창이 뜰 때는 설치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지. 뭔가 빨간색이 막 돌아오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파이썬에서 모듈들을 막 다운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시각화도 해보고 텍스트 분석도 해보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R도 똑같이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 패키지들을 깔고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소환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import를 썼고 R에서는 라이브러리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콜하는 명령어가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막 들어오면
설치를 누르시고 재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면 No, 재시작 안 하셔도 돼요. 자, 빨간색이 막 돌아오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지? 4번째 실험, 라이브러리 명칭이 많이 뜨면서 뭐가 막 설치가 막 될 거예요. 뭘 한 거냐면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을 여러분들 그냥 실행을 다 시키신 거예요, 그냥 벌써.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41번부터 41번 줄부터 102번 줄까지가 그냥 실행이 된 걸 텐데요. 그 밑에 뭐가 달렸는지 알려주세요. 실행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지? STR이라고 뜹니다. 41번부터 지금 STR 첫 번째 박스 여러분들 창에서도 아마 모든 게 다 실행이 되고 밑에 패키지 확보창에 환경창에서 그래프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그냥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다 실행시킨 거예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를 우리가 했는지. 자, 지금 첫 코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대기 그래프 아이들 같은 참 밑에는 안 떠요? 아니, 다시 파일을 만들 필요 없어요. 뭔가 잘못 누르신 거라면 아이리스 파일 제가 보내드린 원본 파일을 다시 업로드를 시켜서 그대로 클릭, 오픈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플레이, 그대로 실행. 그러면 쭉 실행이 되고 물론 인스톨이 되면서 인스톨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버튼이 뜨면 클릭 예스를 누르시고 쭉 갑자기 빨간색이 뜨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102 아래줄 스크롤 다운해서 스크립트 창으로 내려가면 뭔가 STR 결과물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들이 생겨 있을 거예요. 밑에는 안 떠. 맞아. 스크립트 창에만 있고 밑에 안 떠. That's good point. 왜 그래? 지금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라이브러리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패키지 needed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모듈을 다운받듯이 엄청나게 많은 아래에 있는 패키지를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import 파이썬에서 쓰듯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내가 얘를 쓸 거야 라고 아래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패키지를 쓸 거야 라고 우선은 임포트를 다 해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이리스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 있는 디폴트 데이터예요. 아이리스 꽃을 데이터를 모아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r 괄호 열고 아이리스라고 하면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보여줘. 이거 사실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헤드 아이리스 하면 이것도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str 하면은 밑에 보면 이런 게 스크립트 창에 떠 있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150 observation을 가지고 있어. 15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5개의 변수가 있어. 여기에는 꽃받침의 넓이, 길이, 꽃잎의 길이와 넓이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150개 꽃 정보가 5개의 변수로 저장이 돼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창에 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길 보실까? 헤드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데이터의 위에 게 생겼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냥 실행만 시켰는데 모든 거를 봤을 때 갑자기 필요한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에러가 뜨겠지만 지금 여기 오브젝트 파일에 모든 것이 실행이 됐을 때 자, 이 데이터 죄송해요. 아이리스라는 오브젝트가 원래 들어있는 건데 저희가 한 가지만 테스트로 해볼게요. 그걸 안 적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콘솔 창에 한 가지를 타이핑 하십니다. DATA 아이리스.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이렇게 안 뜨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꿔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코드를 제가 심플리파이한 걸 드려가지고 지금 자 봐봐.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요 위에 있는 코드들이 내가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고 임포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서머리 아이리스를 하면은 뭐가 떴을 텐데 ddply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에 있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평균값으로 새로운 함수 칼럼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 돌리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각각의 평균값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오늘 실습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궁금하면 데이터 아이리스 요 위에를 한번 쳐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요. 코드가 없거든요. 코드에 없는데 지금 콘솔 창에 데이터 화살표 아이리스 조교님들 데이터 아이리스를 우리 슬라이더 창이나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 하나만 쳐주세요. 그거를 그대로 콘솔 창에 쳐봅니다. 환경창에 데이터가 커져. 좋습니다. 좋습니다. 환경창에 갑자기 데이터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데이터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데이터가 화면에 갑자기 아이리스 옆에 있는 탭이 하나 생기고 그 탭에 데이터가 눈으로 보여지시죠? 그죠?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굉장히 손쉽게 표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R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데이터라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리스라는 원래 있는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아래 들어있는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더니 그것을 클릭했더니 저희들이 표로 바로 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아랫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코드에 74번 줄입니다. 지금 여기 코드 번호가 좀 잘 붙어 있는데 ggplot 역시 우리가 그 전에 num파이를 썼던 거랑 비슷해요. 파이썬이랑 비슷한데 ggplot이라는 함수를 쓸 거야.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요 두 줄을 다시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플레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요게 무슨 말인고 하니 ggplot이라는 명령어를 쓸 거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는 아이리스라는 걸 사용할 거야. 근데 에스테릭, 미학적 구조는 x축은 이 변수를, y축은 저 변수를, 그리고 그 세피시스라는 안에 어떤 그룹으로 우리가 컬러링을 바꿔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는 점묘법을 쓸 거야. 포인트 그래프를 그려줘.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방금 여러분들께서 그리신 그래프 파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줄 하나만, 지금 여러분들 코드에서 74번 줄이에요. 74번을 하나 하이라이트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플레이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 그래프가 뜹니다. 오, 나왔어. 오, 좋아. 나오신 친구들, 성공하신 친구들 샤우팅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벌써 오늘 R을 처음 만났는데 콘솔상에 실행시키는 거 맞고요. 우선은 스크립트 창에서도 걔네들 드래그해서 하이라이트 시키신 다음에 런을 누르시면 걔만 딱 떠서 그래프가 딱 나와요. 그러면 아이리스라는 꽃 데이터 안에서 꽃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표 그렸던 거는 지금 여러분 표를 제가 확인했던 거는 여기 탭이 하나 따로 주잖아요. 탭 왼쪽에 보면 아이리스 파일을 다시 클릭. 다른 탭을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 있던 아이리스 파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서 74번 줄을 하이라이트 하시면 이 그래프가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점 간격이 좀 더 촘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그림을 확대시켜 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객체에 하나 저장시켜 줄게요. P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아까 전에 실행을 하나도 됐는데 뭐가 남지는 않았어요 라고 했던 친구들, P라는 객체에다가 그래프를 저장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꽃받침 변수였는데 꽃잎 변수로 XY를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저희다가 여기다가 한 개 더 해볼게요. 아까는 점 그래프만 그렸는데 이제는 좀 약간 통계 예측치 95% 신뢰 구간에 우리 뭐 통계 수업을 아직 안 들어봤지만 리니어 모델을 만드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약간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더해준다 라고 코드를 읽으시면 됩니다. R을 읽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코드에는 77번부터 78번입니다. 요 두 개를 하이라이트해서 실행. 그래서 요 그래프가 뜨시면 샤우팅.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한 게 아이리스라는 꽃을 150송이의 데이터를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는 아이리스라는 꽃의 세 종류가 있대요. 세토사랑, 벌시컬러랑 버지니카라는 세 종류의 아이리스 꽃이 있대요. 생김새가 약간 다른가 봐요. 그 꽃잎들의 길이와 넓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토사라는 꽃의 종은 꽃잎과 꽃잎의 넓이와 길이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리고 벌시콜라랑 버지니카는 약간 조금 더 비슷한데 모여 있어. 자,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변수를 봤었죠.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을 가지고 150명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묶어요. 첫째, 뭐 국문과. 요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실행하시면 돼요. 실제로 코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코드. 그래프는 우선은 P를 저장해서 보시면 그 두 개를 실행하시면 바로 그 아랫줄에 떠요. 102줄 아래로. 스크립트 창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래로 뜨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하셔야 될 거는 요거를 하이라이트를 하고 런 셀렉티드 라인 요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발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다른 것 세 가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코드에서 좀 전엔 통계선을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얘네들이 통계를 그 선을 그려보니까 지금 이 빨간 라인, 초록 라인, 파란 라인이 회기선이에요. 회기 분석 이런 거 들어보셨죠? 리니어 모델인데 거기에 95% 신뢰 구간까지 나와 있는 거야. 되게 굉장히 전문가가 그린 그림 같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코드를 쓰시면 이렇게 데이터 그림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온 포인트 하면 그래프가 출력되는 건 아니고 지온 포인트를 하시면 그게 그래프의 종류가 결정돼요. 지온 포인트는 점 그래프고요. 지온 바는 바 그래프고요. 지온 파이는 파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결정해 주는 게 레이어를 정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기하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는 지온 포인트인데 더하기를 하고 파셀 랩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스피시즈별로 따로 그려보자. 세 종류의 꽃 종류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묶어서 그리지 말고 나는 따로 저장할래.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셀렉트하고 지금은 여러분 코드에서 81번 81번부터 83번까지 하이라이트 하셔서 실행 하시면 짜잔 이렇게 그려주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굿.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150일 동안에 뭐 나의 운동 기록, 음악 듣는 거, 책 읽는 거, 이 세 가지 취미 데이터를 모을 거야. 그러면 1일, 2일, 3일, 4일, 5일 뭐 이렇게 묶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미별로 묶이고 그런 데이터 파일을 아까 아이리스처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의 독서 기록, 운동 기록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시각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출석 R 그래프를 만드는 것까지는 교수님이 준 코드를 그냥 실행만 하니까 그래프는 만들어지던데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내 걸로. 자, 이거를 저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코드를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트릭이 하나 있어요. 그죠. 뭔가 내가 분석을 바로바로 해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R이.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R이 더 잘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주목!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시스 퀴즈 내려면.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파일에는 앞에 주석 처리가 붙어 있어요. 제일 아래 94번부터 95, 96, 97, 98, 99 여기를 저희가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PDF 앞에 샵이 붙어 있으면 파이썬이랑 똑같이 주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거를 다 성공하지 않으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영상이 있으니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주석이 앞에 없어졌다 찾으셨죠? 여러분들 뭘 하면 돼? 주석을 지우시면 됩니다. PDF 앞에 주석을 없애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dev off의 주석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거 여기 PDF부터 dev off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디렉토리 파일 안에 plot1이라는 PDF 파일이 생깁니다. 아, 그죠? 파일이 생겼죠?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기절하실걸요. 그 파일을 그냥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돼요. 신기하죠? 그죠? 너무 훌륭한 시각화 결과물이 뜨죠.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각 베리어블마다 그 꽃 종이 어떻게 평균값으로부터 멀리 분산이 되어 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파일을 시각화한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전문가가 분석한 것 같은 시각화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헉, 성공했네요. 그래프가 나왔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R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많은 친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조교님들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사실 처음에서 성공하는 이 친구들이 이상한 거죠.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게 이렇게 약간 내가 잘 모르는 언어지만 하니까 되네? 기본 로직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플랫 1까지 오셨으면 괜찮아요. 램 게이지가 차도 괜찮아요. 램 게이지가 차면 기다렸다가 다시 우리가 안 돌리시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료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이 R을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150시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클라우드에서 활용하실 때는 지금 실습하는 양으로는 괜찮습니다. 돌릴 때 살짝 램이 올라갔다가 안 돌리시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과제. 너무 예쁜 파일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내 컴퓨터에 다운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R 플랫1 PDF를 클릭. 요 앞에 네모 박스를 체크해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 체크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톱니 박스 모어를 눌러줘요. 이유도 학생님 감사해요. 시각화 파일 마감일은 30일입니다. PPT에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듯이 목요일 저녁 9시가 마감입니다. 자, 익스포트 클릭하시고요. 하면 어떻게 돼요? PDF 문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익스포트를 클릭하면 여러분 개인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저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까지 완료되셨을까요? 저장까지 완료하신 친구들 샤우팅. 어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자기 컴퓨터에 그 저장한 거를 블랙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와,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오늘 R을 처음 배웠는데 시각화 PDF를 만들어서 탑재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 보셨으니까 우선 낯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성공하지 못하신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감일은요, 다음 주 목요일 9시입니다. 와. 자, 출석 서베이, 마지막 출석 서베이 2번 가볼게요. 오늘 성공하신 분들 yes? 아니면 no? 네, 그래프 PDF 파일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PDF 파일을 하나, 이거는 문서로 만드는 건데 여기부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근데 따라 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다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아이리스라는 RMD 파일에 뜨개질하는 모습이 있어요. 니트라는 게 있는데 뜨개질을 클릭하시면 니트 to PDF가 생겨요. 클릭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셨나요? JPG도 올려도 상관없어요. PDF로 만들려고 할 때는 이 PDF 파일을 JPG로 옮기셔도 되고요. 이 플랍 PDF를 익스포트 하시는 걸 안 하셔서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JPG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와우. 갑자기 문서가 생겼죠. That's what you did today. Amazing, right? 오케이. 네, 방금 한 것만 올리시면 되고요. Need to PDF.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까 이름을 자기 이름만 올렸잖아요. 말을 들어서 뭐 우주, 서연 이렇게 이름 바꿨으면 R 인트로 그 아랫줄에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갑자기 엄청나게 세련된 R 문서가 만들어진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지연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PDF 파일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요게 만들어지셨을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신 거고요. 그 전까지 R 그래프로 시각화하신 결과물을 PDF로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그거를 블랙보드에 올려주시면 이번 주에 7점. 와,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세련된 R 보고서를 만드신 게 된 겁니다. Yeah, that's what you did. Yes, great job. 블랙보드에 제가 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래서 R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아마 다음 수업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빠르게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은재 선생님께서 사실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 구술사 오럴 히스토리 데이터로 저희가 페이퍼를 하나 퍼블리시를 같이 했는데요. 김은재 선생님께서 이 구술사 할머니들 위안부 이 논문 어떻게 썼는지 데이터 분석하는 방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SW 저희 학생 커멘트로 토픽 모델링 하시는 거 코드를 다 공유해서 패들렛에 올려놓을 테고 데이터도 패들렛에 올려둘 테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픽 모델링을 해보실 예정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와우, 진짜 한 학기 만에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다음 주에 김은재 선생님의 특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토픽 모델링을 직접 해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진짜 바쁘게 저희가 2시간을 몰아서 수업을 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9시에 시작해서 쉬는 시간과 함께 수업 평소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아마 참관을 할 텐데 수업 진행은 저희 특강 연사님이신 김은재 선생님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못하셨던 친구들은 저희 조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9시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